자, 이어서 보시면, 자, 이제 사동 표현의 자, 실현입니다. 자, 파생적 사동문이 있고, 뭐 안 했어, 선생님이? 나나. 자, 알아챘어요. 이게 바뀌어 있구나. 자, 미안합니다. 순간 귀여웠죠. 자, 피동과 사동. 자, 보시면, 자, 능동과 피동의 개념입니다. 주어가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능동문. 자, 고양이가 자, 쥐를 물었다. 그럼 쥐가 고양이에게 물리었다. 이렇게 잡아줘야죠. 그래서 거기 피동접사 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물리었다. 자, 피동 표현의 실현입니다. 파생피동. 자, 능동사의 어간에, 그러니까 무엇을. 자, 이렇게. 자, 어간에. 자, 이히리기. 자, 요게 중요하죠. 이히리기 밑줄 치셔야 됩니다. 자, 붙여서 만들고, 그리고 체현 플러스 되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체현 플러스 되다. 바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체현 플러스 되다. 자, 그 다음에 털실이 자꾸 꼬이다. 옷이 문틈에 걸려 찢기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문제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유치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앞에 한글 써놓고 여기에 뭐 들어갈지 그거 아니야?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 이게 뭐야? 보물섬이 해적에 의해서 발견되다. 이것은 체험 플러스 되다입니다. 그쵸? 한글 적어놓고 어떤 말 들어가냐 그거잖아. 답 다 보여주고. 자, 커다란 바위에 눌리, 그 다음? 그렇죠. 이렇게 가야죠. 이거 틀렸다고 이로 보면 어? 이 문장이 틀려서 그 이의 예시로 보면 이의 예시가 뭐야? 이가 들어가고 누르에다 이가 들어가고 어로 된 거라서 이가 들어간 사용 전미사가 이라고 리가 아니라 눌리다여서 눌리다 왜? 리가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이가 추가. 그래. 그래서 눌리에서 이가 돼서 이가 도금 탈락된 거잖아. 누르에다 이가 들어가고 그래. 어가 된 거라서 네. 리의 예시가 아니라 이의 예시가 아, 네, 그 얘기구나. 자, 그렇습니다. 자, 누르다에 플러스 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잖아. 그치? 눌리어.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가 붙었다. 요런 거 별표 쳐놔. 학교에서 실수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것들 혹시 모르니까. 자, 야,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게 있지. 자, 어떻게 할 거야? 기본형이. 자, 흐르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흘리다. 이건 사동이구나. 자, 미안합니다. 자, 이거 사동이네. 흘리다. 미안해. 이거 사동이야. 자, 통사절편. 정신 차려, 최룡선. 자, 통사절피동문 갈게요. 자, 능동사의 어간에 어지다나, 자, 개되다를 붙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지다, 개되다 알아두시고, 의자가 목수에 의해 만들어지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이사를 가게되다. 그러니까 되다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보이는데, 자, 파생적에서 되다는 앞에 체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되다는 어미의 개 플러스 되다예요. 개 되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자, 어휘적 피동이 있습니다. 당하다, 받다. 자,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상의를 당했다. 어쩌면, 어쩜. 자, 이중 피동 볼게요. 얘 별표 치셔야죠. 피동 접사와 어지다를 겹쳐 쓰는 경우로, 자, 문법에 어긋난 표현입니다. 자, 문이 바람에 의해서, 자, 닫혀졌다가 아니라 닫어지다, 혹은 닫히다, 닫혔다, 이러면 되겠죠?
닷혔다 아니면 닫어지다 이렇게. 근데 닫어지다가 이상하니까 닫혔다. 닫다 플러스 히 플러스 얻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기. 자, 능동문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피동문으로 바뀝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안기었다. 자, 사동 갑니다. 자, 주동과 사동의 개념이에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자, 사동입니다. 목적어 없는 주동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목적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엄마가 자, 아기를 자, 뭐니? 자이었다 이러면 되겠죠. 아니구나. 이거 현주형이구나. 기본형이 자다 플러스 이 플러스 야 이거 학교에서 뭐래? 혹시 이렇게 했니? 네, 재우다. 이렇게 하셨어? 요거 이중사동입니다. 이중사동 접사예요. 근데 우리가 사동은 이중이 허용이 됩니다. 피동은 허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재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우다. 이거랑 비슷한 게 세우다라는 것이 있었죠. 세우다. 서다 이 플러스 우다. 자, 그 다음에 사동 표현의 실현입니다. 빠르다. 이거 빨리 끝내고 두 번째 거 있어요. 두 번째 거. 자, 사동 표현의 실현이에요. 파생사동.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한번 쭉 훑어가지고 그나마 좀 낫지. 그래서 한번 쭉 훑어서 그때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자, 파생적 사동. 주동사의 어간에 이히리기 우구추 붙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체언 플러스 시키다. 우리가 피동은 체언 플러스 되다였잖아요. 이건 체언 플러스 시키다예요. 자, 이히리기 그 다음에 우구추 시키다. 자, 볼게요. 현우가 동생에게 자, 우유를 먹이다. 자, 피자를 만들려고 감자를 익히다. 동현이가 민우를 울리다. 관객을 잘 웃기다. 다 목적어 있습니다. 전 목적어 있어. 그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지. 나는 쓰레기통을 비우다. 막대기로 아궁이 불을 돋구다. 뭐야? 여러분들 혹시 아궁이 알아요? 왜 이런 예를 갖다 놓는 거야? 혹시 아궁이. 그래, 우리 어렸을 땐 많았는데. 그래서 막 장작 나무까지 꺾어오고 막 그랬어, 어렸을 때. 가스레인지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사실 너무 옛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적도 있었는데, 미술 시간에 내일은 차륵이래. 그래서 차륵 캐러 갔었어. 뒷산에. 뒷산에 애들이랑 차를 캐러 갔었어. 나는 따라갔지. 왜냐면 문방구가 없다는 거야, 이놈의 동네는. 그래가지고 저기 차를 캐러 갔었어, 뒷산에. 우리 시대야. 우리 시대라고 좀 그런가? 나만 그랬나? 아무튼 이제 그랬던. 그러니까 난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 지게지고 막 그랬는데. 왜냐면 이거 아궁이 불 떼려면 나뭇가지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신문지하고 나뭇가지가 필요해. 그래서 나 어렸을 때는 여기 시골에 있었거든. 그래서 지게 지고 막 그랬는데. 지게 지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나하고 비슷할 텐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나이대 비슷할 텐데. 한번 여쭤봐. 어렸을 때 지게 졌냐고. 아궁이 피우고 그랬냐고. 아마 안 그러셨을 거야. 만약에 도시에서 사셨다 그러면 안 그러셨을 거고. 선생님은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잠깐 살다가 서울로 이렇게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선명하게 칡뿌리 캐먹고 그러니까 산에 가면 배고프잖아. 그럼 칡이 되게 많거든. 칡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로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안에가 되게 씁쓸달달해요. 씁쓸. 그러니까
깨우면 달달한데 끝맛이 좀 씁쓸할 뿐이거든. 그 칡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껌처럼 씹고 다니고 그랬거든. 지금 145 때 전쟁 얘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쟁 얘기 아니고, 진짜 우리 때, 우리 때 그랬거든. 이상한데? 나 너무 옛날인가? 학교에서 군사훈련 했고. 들었어? 우리 때 군사훈련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총검술 배우고, 군가 배우고, M16A1 소총 분해하고. 너무 옛날인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교련복 입고, 교련복이라고 지금 학생 군복이야. 그래서 교련 시간이 따로 있어서, 교련 시간이 되면 다 이제 뭐 베레모 쓰고, 그 다음에 그 깨구리복 같은 거 이제 있거든? 그거 입고 각반 차고, 대신 군화는 신지 않았어. 군화는 신었나? 신었네. 군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운동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신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M16A1 소총 이렇게 들고 나서 이렇게 막 총검술. 막 이렇게. 막 16개 동작 막.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랬거든. 우리 때. 한번 아버님께 물어봐. 지게까지는 모르겠고, 막 차를 캤냐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실 거고, 그건 이제 살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차가 있어서 아마 이건 총검술하고 그러셨을 거야. 막 그러셨어. 자, 나는 쓰려는 비유고요. 불을 돋구다. 자, 그가 약속 시간을 늦추다. 물개 조련사가 물개를 훈련시키다. 많은 조련사가 있죠, 세상에. 근데 굳이 얘를 물개를. 자, 넘어갑니다. 물개의 반대가 불독인가? 자, 일부 동사는, 두 개의, 사동 접사가 연속되어 있는 이우가 붙여서 사동사가 되기도 하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다, 그치? 서다에 이우가 붙은 겁니다. 요거. 이해가죠? 이우가 붙는 거야, 이우가 붙은 형태입니다. 통사적 사동문, 보조적 연결함이 개에, 보조용은 하다를 붙여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치세요. 보조용언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밑줄 쭉 쳐. 개, 하다, 이렇게. 왜냐면 용언이 두 개 있죠. 청소하다와 하다, 용언이 두 개 있잖아. 그러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게 하다.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기. 주동문. 동생이 울다. 형이 이제 목적어 만들어줘야 돼. 목적 없는 주동문은 목적어 만들어줘야 돼. 주어를 목적으로 가야 된다. 형이 동생을 울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형이 동생을 울리다. 주동사가 타동사인 경우 한번 볼게요. 타동사라는 얘기는 읽는다. 읽다가 타동사인 경우야. 따라서 목적어가 있는 사동일 경우예요. 동생이 책을 읽는다인데, 누나가 동생에게, 왜 뒤에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동생에게 책을, 니은, 다. 됐습니까? 읽힌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야. 책을 읽힌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한번 볼게요.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봐봐. 이거 파생이야. 지금 파생 사동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 그치? 입히었다. 보여요? 이럴 경우에는 직접으로도 해석되고 간접으로도 해석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직접이라는 건 엄마가 써있네. 직접 입혀주는 거. 이거 직접 사동. 그걸 스스로 입게 말로만 시킨 경우 이거 간접이다. 됐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개하다에 의한 사동문은 간접만 딱 됩니다. 정확하게 뭐니? 입도록 시키는 거야. 그쵸? 요 차이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32 맞죠? 이거 과도한 사동이라고 선생님은 설명했었어요, 예전에.
과도한 사동이라고 해서 자,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자, 소개하다가 이미 타동사이기 때문에 시키다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자, 개하는 다른 주어를 요구한다 했는데 필요 없어요. 자,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사동이다. 그 예 몇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가동시키다, 교육시키다 이런 거 다 과도한 사동이에요. 자, 이제 부정 표현으로 갔습니다.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인데요.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의 개념. 부정부사 안은 뭐의 준말? 아니의 준말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가 빠지고요. 니은 아니. 자, 못으로 실현하는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이라고 하고, 자, 부정의 보조용언 구성이 뭐뭐지? 아니하다의 준말, 안타. 히읗까지 있는 거죠? 니은하다. 이렇게. 자, 지 못하다, 지 말다, 이런 긴 부정문. 자, 둘을 바꿔도, 자,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짧은 부정문. 자, 부정문. 철수는 그를 뭔 소리야? 자, 철수는 그를 안 만났다. 그치? 안 만났다. 자, 철수는 그를 못 만났다. 자, 용언 어간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말다. 철수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철수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철수를 만나지 말라. 자, 철수를 만나지 말라. 보통 명령과 청유형에 쓰이는 게 말다 부정문이에요. 명령과 청유에만 쓰입니다. 말다 부정문. 짧은 부정문의 제약 한번 볼게요. 명사 플러스 하다로 된 동사의 짧은 부정문은 명사 안 하다.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그냥 예로서 그냥 잡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우리 딸 오늘 공부 안 했지? 자, 이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명사 안 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다 이게 머릿속에 딱 외우세요. 그냥 공부 안 하다. 자, 오늘 안 공부했지? 사실 어색하지 않죠? 어색하죠. 어색하죠. 나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장난으로. 자, 아무튼 공부 안 하다. 명사 안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서술어 이렇게 갑니다. 하다. 서술어가 합성어이거나 파생어이면 즉 복합어이면 긴 부정문이 어울려요. 자, 이웃집 아저씨는 얼음닿지 않다. 이것보다 자, 아저씨는 안 얼음닿다. 이거 이상하죠? 가을 하늘이 검푸르지 않다 혹은 검푸르지 못하다. 이건데 가을 하늘이 안 검푸르다. 못 검푸르다. 미친놈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매력적이에요. 그렇지 않니? 매력적이지 않아? 친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매력적이지 않아? 자, 아닌 것 같고요. 자, 음절이 긴 서술어는 대체로 긴 부정문이 어울립니다. 길이 구불구불하지 않다. 길이 안 구불구불하다보단 이게 좀 어울린다. 자라는 얘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 패턴에 맞추면 됩니다. 자, 밑에 안부정문. 안부정문의 개념과 자, 실현입니다. 부정부사 아니와 지 않다의 부정적 보조용어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문. 주체 의지에 의해서 자, 거기 보시면 의지라고 밑줄 치세요. 주체 의지, 이거 밑줄 쳐.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나타내거나 단순히 어떤 상태, 자, 어떤 상태 이것도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의지의 부정, 상태 부정. 그러지 않았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는 콩을 싫어해서 콩을 안 먹는다. 자, 이거 우리 무슨 부정? 의지 부정이라고요. 그죠? 의지 부정입니다. 자, 날씨가 자, 덥지 않다. 자, 이런 것이 상태 부정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식하는 사람 있니? 편식한다. 나도 편식해. 선생님 편식 심하게 해. 반찬이 여러 가지 있으면 맛있는 거 먼저 먹어. 다른 거 손도 안 대. 맛있는 거 먼저 먹어요. 근데 밥이 남았잖아?
그러면 맛있는 거 다 먹으면 그 더 달라고 하진 않고요. 그럼 나머지 먹어. 그러니까 반찬 투정을 안 하는데 편식해. 선생님. 반찬 투정 안 하는데 편식해. 고기 먹을 때 있잖아.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쌈 싸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채랑 먹는 걸 싫어해요. 고기 먹을 때. 고기 먹을 땐 고기만 먹어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고기를 막 먹어요. 고기만 먹다가 근데 고기하고 고기 먹고 그다음에 가끔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정 먹을 게 없으면 그때 쌈을 해서 먹어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쌈을 싸주잖아? 다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땐 고기만 먹을 뿐이지 누군가 쌈을 싸서 막 주면 다 받아 먹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반찬 맛있는 거 하나 있으면 그거만 가지고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엄청나게. 하지만 다 먹어. 냉장고 열었더니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콩자반만 있다고 진짜. 맛있게 먹어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반찬 투정 전혀 안 해. 전혀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감사하고 대신 콩자반이 있고 고기가 있어. 계속 고기하고만 먹습니다. 고기 떨어질 때까지. 그러다 고기가 떨어져. 콩자반 먹어요. 선생님이 좀 편식하는데 반찬 투정 안 하는 스타일이야.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자, 그 다음 안부정문의 제약. 서술어가 알다, 깨닫다, 견디다 등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는 말일 때는 안부정문이 쓰이지 않아요. 그 사실을 깨닫지 않았다 이렇지 않고요. 깨닫지 못했다가 어울리죠. 그렇죠? 다시 알다, 깨닫다, 견디다 이 세 개. 이 세 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 어떻게 배울까? 알깨견, 견깨알, 깨견알. 자, 열심히 외웁시다. 자, 가로 3 넘어갈게요. 자, 못부정문 가봅시다. 못부정문의 개념과 실현. 부정부사 못과 지 못하다에 부정의 보조용언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문. 그러니까 뭐지 못하다가 그냥 바로 보조용언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가 본용언이고요. 못하다가 이제 보조용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언 2개 있으면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라 그랬죠. 자, 우리 호준이 왔네. 자, 그 다음 주체의 능력상 불가하거나, 능력 밑줄 쳐. 능력 밑줄. 외부의 어떤 원인, 외부의 어떤 원인도 밑줄 쳐. 그러니까 이건 능력 부정과 원인 부정이야. 그치? 능력 부정과 원인 부정.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거 뭐라고 하셔야 돼? 능력 부정이라고 적어 주셔야죠. 은수는 배가 아파서 콩을 못 먹는다 이거고요. 외부 원인, TV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못부정문의 제약입니다. 의도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와는 함께 쓰이지 못해요. 그래서 동생이 장난감을 못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딱 봐도 어색하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만약 학교에서 이렇게 예를 던져주면 되게 쉬운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선지로 위에 것만 딱 던져주면 진짜 안 보여. 그쵸? 뭔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의도, 목적. 그러니까 반드시 예하고 같이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신은.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늘이 못 높다. 그쵸? 하늘이 못 높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형용사는 선생님은 늘 예쁘다를 이제 형용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는 못 예쁘다. 그치? 이런 거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못부정문에 쓸 수 없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서술어가 형용사일지라도 기대에 못 미침을 아쉬워할 때는 못부정문이 가능하대요. 하지만 이때는 김부정만 사용합니다. 이런 것까진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갑자기 기대가 뭐 나오고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가 잘생기지 못하다.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그치?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그지? 좀 이상하다. 자, 아무튼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말다 부정문 갈게요.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명령문과 자 청유문의 부정에 사용합니다. 지말 부정문을 통해서 김부정문만 쓰인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위험한 곳에서 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을 탈락한 거예요. 김부정문만 사용되죠. 놀지 말자 청유문에 말 부정문이 사용됩니다. 자 부정 표현의 중의성 볼게요. 부정문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사나 강세 요거 밑줄 치고 별표 보조사나 강세 밑줄 치고 별표 칩니다. 자 볼게요. 내가 어제 윤지를 안 만났다. 어제 윤지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쵸 이거고요. 내가 윤지를 만난 날은 어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은 윤지가 아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내가 어제 윤지를 만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다. 전화를 걸었거나 다른 행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모두 전부 등 전체를 가리치는 부사와 부정 표현이 어울릴 때 중의성이 생깁니다. 자 모임의 회원들이 다 안 왔다. 자 그래서 회원들이 다 안 왔다. 이거 전체 부정. 그래서 모두 안 왔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모두냐 all. 그쵸?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nothing.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는 또 회원들이 다 안 왔어. 모두 오지 않아. 즉 일부만 왔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꿀래? 첫 번째 거를 말이죠. 회원들이 다는 안 옴. 이렇게 하면은 중의성 해소가 되죠. 그렇죠? 보조사로서 다는 안 옴. 이렇게 중의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넘겨요 이제. 어머나 한 장 남았구나. 자, 이게 의외로 어려울 겁니다. 인용 표현이.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쓰는 것을 나타내는데 개념, 직접 인용 표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줄 따옴표 써야죠. 그지? 그 사람의 목소리, 어조 다 유지해야 돼. 따옴표 써야 되는 거고요.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쓰게 됩니다. 자, 예문. 그중 하나가 나서서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 라고 소리쳤대. 그냥? 우리 이러면 되겠죠. 아까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라고 하더니 자, 이런 거 다 직접이에요. 자, 간접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말로 바꾸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말로 바꾸어 여기 밑줄 쳐야 되고 그래서 간접 인용절 다음에 따옴표 없앱니다. 고를 쓰고요. 밑에가 중요해요. 지시, 높임, 시간, 종결. 지시, 높임. 여기 하나 더 있지. 인칭까지도요. 그렇죠? 인칭까지도 아셔야 돼. 이런 거의 힌트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따옴표 하나 있는 직접에 나온다고요. 그치? 그게 좀 중요한 거야. 그중 하나가 나서서 자, 자기가 바로 홍길동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뭘로 바꿔야 돼요? 자기를 뭘로 바꿔야 돼? 직접으로 알면. 내가. 바로 왼쪽에 있죠? 이 내가를 뭘로 바꾼 거예요? 자기 인칭 대명사로 수정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고 하더니 자, 이런 겁니다. 자,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간접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에는 주로 고가 종결음이 다냐, 라자마 따위가 뒤에 붙는데요. 볼까요? 기와는 당황한 어조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말했다. 철수는 자기가 직접 확인해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죠? 거긴 다가 붙었습니다. 그죠? 다냐, 라자마 뭐 이런 것들이 자 붙는데요. 이거는 몇 번 바꿔봐야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프린트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올바른 문장 사용인데요. 자, 필요한 문장 성분 갖추기. 자, 볼게요. 자, 주어 갖추기. 자,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우리가 개통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통되는 게 이상하죠? 그럼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졌어.
그래서 개통되다의 주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른쪽에 도로가 이렇게 주어가 생략됐구나.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목적어 갖추기. 그럼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럼 이제 하고 있어. 무엇을이 우리가 빠졌습니다. 목적어. 왜냐하면 쉬지 않는다의 주체는 있어요. 자, 그런데 하고 있다의 자, 목적어 대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뭐라 그랬어? 역시나 공부를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자, 일을 하고 있다. 됐죠? 자, 관용어 갖추기.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을 소유한 대상이 드러나 있지 않는데요. 야, 요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쵸? 이렇게. 자, 그럼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거 뭐 들어가? 남에게 똑같이 들어가? 남의 마음을, 그렇지. 남의 마음을, 그러네요. 남에게 마음을, 이게 좀 어색하니까 남의 마음을 괜찮네요. 자, 유나는 것이 예쁘다. 뭐요? 자, 의존 명사 앞에는 관용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돼요. 만큼대로 뿐수것 이렇게 있죠. 만큼대로 뿐수것.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나는 관용어 뭐로 했니? 웃는 것이 예쁘다. 웃는 것이 예쁘다. 자, 유나는 웃는 것이 예쁘다. 그래요. 소녀시대 유나 얘기하는 거지? 그지? 유나 인정. 원래 처음에 소녀시대는 누가 먼저 떴는 줄 알아요? 저희 티파니가 먼저 떴었어요. 너무 옛날 아이돌이니? 너무 옛날 아이돌인가? 처음에 티파니라는 여자애가 떴어요. 걔가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거든요. 이렇게 눈웃음으로 티파니가. 근데 티파니가 어느 날 쌍꺼풀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웃는 모습이 어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유나가 떴습니다. 유나가 뜨면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한 명씩 이렇게 뜨기 시작하죠. 뜨기 시작. 난 거기서 효연이 제일 좋아. 걔 보면 우선은 춤출 때 춤 제일 잘 춰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춤을 이제 이렇게 보면 얘가 춤을 진짜 잘 춘다 아니면 그냥 춤을 좀 춘다 요 정도 있잖아. 잘한다 잘 춘다와 진짜 죽이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효연은 춤을 출 줄 알아요. 진짜 멋있죠. 춤꾼 중에서 걔 누구지? 우리나라에 제이 블랙인가 이런 애들 잘 추긴 하는데 난 외국에서 진짜 춤꾼은 아닌데 춤 잘 추는 사람이니까 나 누군지 알았어. 내가 우연히 춤추는 영상 당연히 마이클 잭슨이 탑이고요. 그 이후에 보면 누구지? 걔 누구야? 아파트 같이 하네 누구지? 아파트 같이 부르는 남자 있잖아. 브루노 마르스가 아니지. 브루노 마스지. 브루노 마스 걔 춤추는 거 봤는데 우와 걔 춤 어떻게 추냐면요. 뭔가 화려하게 그런 게 아닌데 느낌 있어요. 되게 느낌 있어요. 그 느낌을 뭘로 아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드래곤 있잖아요. 걔가 춤을 되게 몸짓을 크게 하나 그렇게 추는 애가 아니야. 약간의 좀 내적 댄스야. 옆에 있는 댄싱이 막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이렇게만 해. 근데 되게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지드래곤 정말 춤을 잘 춘다는 생각이 들고 효연이가 그래. 효연이는 정말 난 걔 너무 좋아. 그리고 제일 착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그치? 그 외모에 대한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자, 난 그래서 걔가 제일 좋아.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얘기. 자, 내 친구 영수는 얼굴이 닮았다. 뭐야. 자, 너무 상상하게 만든다, 그지? 내 친구 영수는 얼굴이 닮았대. 부사어가 빠져 있어요. 누구와 닮았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영수는 얼굴이 철수와 닮았다. 특히 닮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주어와 부사어, 이 부사는 필수적 부사입니다. 서술어 갖추기. 어제는 비와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지. 뭐 때문에? 접속조사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지.
그치? 뒤에 걸 맞게 만들고 앞에 걸 틀리게 만든다 그랬잖아. 바람이 많이 분 건 맞아요. 근데 비가 불진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서술어 갖추기. 그는 이번 사태의, 아니구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자, 세우겠다고 자, 약속했다라고 했어요. 이번 사태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를 세우겠다. 그렇지. 자, 세우겠다. 잘 보세요. 세우겠다.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발생 원인을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접속조사. 밑에 설명이 좀 어색하잖아요. 발생 원인과 어울리는 서술어가 없다. 그지? 이게 아니라 접속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어그러졌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자,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문장 성분 간의 호응하기. 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것이다, 점이다. 이렇게 이거 수거로 외우셔야 돼요. 수거. 이거 수거로 외우셔야 돼요. 수거로.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부사와 서술의 호응. 정든 친구와 헤어지려니 여간 슬프지 않았다. 이렇게 매우 슬펐다는 얘기거든요. 여간 슬프지 않았다. 여간 뭐뭐지 않다. 이게 수거입니다.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 반드시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절대로 이렇게 바꿔야죠.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꾸던가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 반드시 따라하세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어는 절대로와 호응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는 부정어, 반드시는 부정어와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죠. 이 장면이 연출될 것이니까 반드시 따라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래서 절대로란 말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철수는 어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갈 것이다. 와, 시간 여행자예요. 그쵸? 어제 도서관에 갈 거야. 그치? 시간 여행자입니다. 그래서 어제라는 과거 부사어는 갈 것이다라는 미래어 호응하지 않으니까 도서관에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잠깐 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할 거예요.